저는 지금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드럭스토어에 가고 있는데요.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약국은 아니고 미국의 CVS나 월그린처럼 약도 팔고 화장품도 파는 그런 곳인데 제가 지금 온 데는 다이로쿠라는 이름의 드럭스토어지만 보통은 마츠모토 키요시라는 곳을 훨씬 많이 갑니다. 오사카에는 다이로쿠가 되게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호텔 앞에 있는 곳에서 사가지고 무거우니까 호텔에 넣어두려고 여기를 가고 있고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보통 돈키호테에서 사는 물건들 중에 상당수가 드럭스토어에도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유명 제품들은 다 있는데 아무래도 돈키호테는 24시간이다 보니까 밤 늦게나 새벽에 관광을 다 끝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밤늦게는 돈키의 약 코너를 막아놓기도 하고 또 관광지 지점 돈키호테를 가면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또 기껏 갔는데 인기 상품들이 품절인 경우도 가끔 있어서 먼저 이렇게 드럭스토어에 들러서 한 곳에서 쇼핑 리스트에 있는 물건 중에서 있는 제품들은 한번 사고 나머지 못 산 것들이랑 돈키호테에만 있는 제품들은 마지막에 돈키에 들러서 싹 마저 사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전소미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피로회복제인데 인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큰 세트로도 팔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늘치 먹을 레몬 모쿠미를 냉장 코너에서 하나 샀는데 레몬 모쿠미는 편의점에도 다 하나씩 팔고요. 그거를 얼음컵에 사가지고 넣어서 먹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여름에 쓰는 비오레에서 나온 스프레이인데 요걸 뿌리면 피부가 바로 시원해져서 온도가 내려가서 많이 여름에 쓴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비오레에서 나온 선스프레이인데요. 이게 워터 스프레이라서 그냥 미스트처럼 뿌리는 거라서 훨씬 편하고 그리고 가볍고 끈적끈적하지도 않아서 유명한 제품이라서 저도 이거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이 향이 있는 제품이 새로 나온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사볼게요. 오리지널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브라는 생리통 진통제인데 저도 이거 흰색으로 전에 먹어봤거든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이걸 갖고 들어오면 마약류로 취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금색은 사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전 이번에는 사지 않았고요. 이쪽은 마스크팩만 싹 모아놓은 곳인데 여기 있는 마스크팩은 다 진짜 유명한 것들만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뭘 사셔도 괜찮지만 이 제품도 요즘에 많이 산다고 하는 루루룬 제품이고 저는 시트 마스크팩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워낙에 제가 딱 쓰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휴족 시간인데 사실 휴족 시간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거나 코스트코에서 사거나 하면은 사실 더 싸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일본에서 쟁여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본 여행 왔을 때 여행 기간 동안 쓸 정도 한 팩 정도만 쓰면 그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이 동전 파스 이거가 사람들이 진짜 옛날부터 많이 사오던 건데 이게 이제는 한국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메디킹덤이나 공장용 약국 가면 요거 있는데 1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값보다도 싼 거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사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하나 살 거고요. 그리고 일본 오면 또 꼭 사야 되는 게 인공 눈물하고 안약 요쪽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스마일 화이트 아이라는 거 제가 충혈이 많이 되는데 흰자를 좀 하얗게 해준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렌즈 끼는 사람용 사고 그리고 리세 요 핑크가 리세 인공 눈물인데 요것도 좋다 그래서 이것도 렌즈 끼는 사람용 하나 사서 요렇게 하나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프리미엄으로 유명한 건데 저는 2개 샀으니까 그냥 이번엔 요 2개만 사볼게요. 그리고 뭐 너무 유명한 얼룩 제거제하고 이 옆에 있는 거는 화장실 갈 때 냄새 안 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진짜 유명한 헤어 스프레이인데 이거 추천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회사원 A 유튜브에도 이거 진짜 추천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생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요 보라색을 사셔야 돼요. 보라색이 인기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 저는 그냥 조그만 걸로 살 건데 이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돈키호테 가면은 엄청 대용량으로도 팔거든요. 이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살 때 더 싸게 큰 용량으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어 아크네 연고도 여드름 연고로 진짜 유명한 건데 이게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 트러블이 올라올 때 바르면은 진정되는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번 처음 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호빵맨, 요 스티커 이걸 꼭 사야 되는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가려운 데 붙이면은 간지러움을 잘 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스티커인데 제가 모기를 진짜 많이 물리고 물리면 진짜 많이 붓고 간지러움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큐렐 제품도 순해가지고 유명하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인기 있는 게 이 스프레이로 된 로션 요거예요. 그리고 일본엔 복숭아향 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유명한 건데 근데 인공적인 향을 만약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복숭아향 있는 건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국에 더 페이스 샵에서 나온 복숭아 모양 핸드크림 있거든요. 그 향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칫솔도 진짜 유명한 건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단단한 모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치약도 많이 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요거가 코세에서 나온 메이크업 픽서인데 이게 진짜 잘 된다고 유명해요. 그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처럼 잘 되는데 그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아서 좋다고 하고 생긴 거는 이렇게 믿음이 안 가게 생겼지만 안개 분사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남은 일정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사서 호텔에다가 짐을 옮겨 놓고 그리고 덴포장 관람차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에 다시 나와서 덴포산 대관람차를 보러 가기 위해서 베이 에어리어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왔고요.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구경하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오사카 하면 보통 많이 가는 도톤보리나 우메다, 남바 이쪽 지역을 거의 떠올리게 되는데 이 덴포잔 지역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보통은 호텔도 우메다나 남바 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 숙소를 잡고 그 동네에서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 에어리어는 좀 한참 나와야 되긴 해서 많이 관광객이 있지는 않은 동네인데요. 돌아다니면 실제로 관광객인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고 현지인들이 대부분인 동네였습니다. 제가 입장을 하면서 알게 된 특이한 점인데요. 입장권 가격은 같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티켓을 받으면서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바닥이 투명한 칸에 탈 수도 있고 너무 무섭다, 고소공포증이 있다 하면은 바닥이 막혀있는 칸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바닥이 투명한 칸을 타려면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냥 바닥이 막힌 데는 바로 탈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막힌 곳을 골랐습니다. 이 베이 에어리어 동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는 방향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참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고 로컬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인데요. 특히 바다와 한국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오사카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해질 무렵쯤에 방문을 하면 오사카만 너머로 석양이랑 도시 스카이라인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야경을 보기 위해서 현지인들에게도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질녘에 맞춰서 왔는데요. 해지기 직전쯤에 이 동네에 도착을 해서 낮 풍경을 좀 구경을 하다가 관람차 안에 타 있을 때 야경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으로 딱 맞춰서 일몰 시간에 맞게 왔는데 근데 문제는 입장권을 챗GPT가 카드만 가져가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길래 그 말을 또 믿고 바로 올라갔다가 현금만 받게 됐다라는 거를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고 현금을 그럼 더 찾아야 돼서 세븐일레븐까지 갔다 오느라고
한 그때 10분, 20분 시간을 지체하니까 그 사이에 해가 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졌을 때 야경만 보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잘 맞춰서 현금을 준비해서 오셔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덴포잔 대관람차는 1997년에 개장했는데요. 높이는 약 112.5m라고 하고 지름이 100m 규모라고 하는데 개장할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까이서 봐도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규모였고요. 관람차가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약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오사카 시내와 오사카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간사이 국제공항도 보이고 아카시 해협대교라는 것도 보이고요. 로코 산맥까지 보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날씨가 좋은 날에 이쪽 코스를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동네에는 관람차 하나만 있는 곳은 아니고요. 바로 옆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수족관 중에 하나인 가이유칸이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 가이유칸 때문에 이 동네를 많이 오거든요. 1990년에 개장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족관으로 열었고 그리고 현재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오사카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 기왕 오실 거라면 낮에 와서 여기를 먼저 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관람차를 타러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 관람차가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는데 그 조명이 단순히 예쁜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니고 조명 색깔로 다음날의 날씨를 알려준다는 점인데요. 주황색은 맑음, 초록색은 흐림, 파란색은 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은 이걸 그냥 예쁜 색깔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오사카 시민들에게 날씨 예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의 시내 전망도 좋았지만 넓게 펼쳐진 오사카만 풍경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도톤보리나 남바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라서 시간이 된다면 가이유칸과 함께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덴포잔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쇼핑과 식사도 할 수 있고 빈티지 샵도 있고 푸드코트가 특히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뜬다 하시면 그쪽에서 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레고랜드도 있고 해서 이 건물 밖에 아까 들어올 때 레고로 된 조형물들이 있었는데 그 레고랜드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덴포장 관람차에서 조금 걸어오면 있는 센요스시라는 곳인데요. 완전 동네 터줏대감 느낌이 나는 초밥집이었는데 구글 평점이 정말 좋았고 리뷰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 일색이라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한국 분이셨는데 본인이 왔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사장님이 너무 좋으셨다. 그런 리뷰를 남기셨더라고요. 와보니까 정말 고독한 미식가에 나올 것 같은 작은 로컬 식당 느낌이 물씬 났는데 그래도 영어 메뉴가 있어서 주문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익숙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일본어를 끄집어내서 주문을 했는데요. 제 일본어를 들으시고 나서는 더더욱 영어를 쓰셔가지고 서로 배려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장님이 직접 초밥을 만드셨는데 고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분이셨고 엄청 유쾌하고 호탕하게 손님들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초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계시는 손님들도 매일매일 와서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완전 동네 단골들 같은 분위기였어요. 중간에 관광객이 저 말고도 한 팀이 들어오셨는데 영어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저까지만 받고 나서 재료가 소진돼서 더는 못 받는다 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초밥들이
진짜 투박하지만 엄청 두껍고 탄탄하고 질이 좋은 그런 생선들이고 엄청 싱싱해서 진짜 왜 칭찬을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오마카세나 이런 데서 먹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초밥은 아니지만 진짜 고수 할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엄청 맛있는 초밥집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초밥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초밥을 만드시고 여자 사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주문도 받아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계산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머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진짜 너무 사근사근하고 친절하셔서 한국에서 왔는지 칸코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주목받는 걸 싫어할까봐 진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이신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차완무시도 중간에 서비스라고 하면서 프레젠토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차완무시도 먹었습니다.